네, 양도담보권의 실행. 이제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을 배웠었습니다. 그때는 제 기계제가 예우였죠. 기속청산, 경매 청구, 아니면 다른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마찬가지로 담보권도 실행이 있어요. 근데 딱 하나예요. 가등기 담보권 실행과 달리 뭐예요? 채권자는 담보 목적 부동산에가 이미 소유권 이전 등을 마친 경우, 즉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청산 기간이 지난 후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 지급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한다. 만약 지급할 청산금이었을 때는요, 청산 기간이 도가 후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 실행과 비교했을 때는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환수권 이미 누누이 배웠어요. 채무자 등은 언제까지? 청산금 채권을 변제될까지. 그 채무액 반환할 때까지 이자와 손해금을 모두 포함합니다. 변제기까지 이자가 있을 거고, 변제기가 돌아가게 되면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배상금이 있을 겁니다. 이런 세세한까지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해 차원에서 반환할 때까지 이자와 손해금을 모두 포함한다. 네가 갚아야 할 돈을 모두 갚한다는 얘기입니다. 반환할 때까지. 언제까지? 반환할 때까지. 왜냐면 이미 변제기가 도래됐고, 변제기가 도래됐는데 아직 이행 지체예요. 그럼 반환 시점까지, 변제기 시점까지 이자와, 이건 약정이자예요. 그 변제기가 도래하게 되는데 채무 불행이라면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연손해금도 함께 다 변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럼 지급을 한 다음에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저당권의 말소는 어떻게 했죠? 채무를 변제한 다음에 그 이후에 말소 청구했을 때 동시행 관계 아니다.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아직 청산금을 지급 채권 변제받을 때까지는 변제한 다음에 네가 할 채무를 먼저 이행한 다음에 그 이후에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한이 있다.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그때는 할 수 없어요.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거고, 또 하나 제3자가 선의 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말소를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미 배웠어요. 가등기 담보권 할 때 이 내용이 있었어요. 채무자는 청산금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담보 목적을 마친 가등기 담보권을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규정은 없고 11조를 규정한다. 즉 11조 양도담보권에 그런 한수권이 규정이 돼 있고, 이러한 규정이 비록 가등기 담보권에 대해서는 준용한다는 표현이 없지만 그 성질상 당연히 유추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가등기 담보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10년은 제척기간이다. 제척기간입니다.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 가담법이 적용되는 양도담보다 이렇게 딱 나와요. 양도담보인데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 양도담보는 시험에 출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시험 범위가 아니게 다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나올 수가 없어요. 되게 갑이 X건물을 선의의 정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을은 정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요 단서를 물은 거죠. 아직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양도 담보권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이 이루어진 것을 계기로 저 선의 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 단서를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시험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이 시험은 여기서 나온 건데 이 단서를 기초로 한 건데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겠죠. 자, 이것으로써 제가 가등기 담보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가등기 담보법은 대부분 강의를 하다 보면 제일 마지막에 하고 또 급하게 하다 보면 좀 빨리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등기 담보법이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낯설어요. 우리가 경매 절차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다음 민사집행법에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접하게 되면,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저 수박 겉핥기 속으로 뭔가를 배웠기 때문에 막 충돌돼요. 근데 가등기 담보법을 이해하는 것은 맨 처음에 시작했던 이게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절차로 진행됐을 때와, 근데 가등기 담보법은 사처 실행이라는 거, 정식적인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가 아닌 점에 주목하셔야 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후순위 권리자의 보호 방안이 중요하다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후순위 권리자들. 그 후순위 권리자 방안들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적 실행이기 때문에.
그 교환같이 되는 환가대금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진행되면 법원이 보관하지만 사적 실행 때는 채무자가 받잖아요. 그럼 채무자가 받으니까 착한 채무자는 그걸 돌려줘야겠죠. 후순위 권리자한테. 하지만 돌려주지 않을 염려가 있어요. 그러한 것들 배경을 삼고 그렇기 때문에 경매 신청 시일 기준으로 했을 때 아직 청산 절차가 마무리되거나 아니면 청산을 지급하기 전이거나 아니면 청산금이 없어서 청산기간이 도과적인 전이라면 더 이상 가등기 담보권자는 그 가등기의 본등을 청구할 수 없다. 즉 경매 절차,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를 우선시한다. 그 배경이 뭔지 그런 걸 생각하십니다. 아, 뭐 그래 사적 실행하게 되면 객관적인 절차,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잖아. 그러면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하려면 당연히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확보된 경매 절차를 우선시킬 필요성이 있어. 이러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가등기 담보권 더더욱 활용이 안 됩니다. 예년과 비해서. 왜냐면 사적 실행이 끝까지 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중간에 후순위 권리자 생기면 경매 청구를 하게 되면 담보가등기 기초한 가등기 기초한 본등기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는 꼭 한 문제씩 출제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특히 가등기 담보법은 처음으로 선고된 내용, 대법원 판결 내용이 많습니다. 다른 부분과 달리. 그렇기 때문에 새로 선고된 판결된 부분들이 또 의미 있는 판례이기 때문에 그 부분 중심으로 좀 공부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등기 담보법이 다 끝났는데 제가 하나만 추가를 할게요.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좀 중요한 내용을 하나 빠뜨렸어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건데 이미 제가 수업 시간에 최근에 이제 얘기를 한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자, 소멸시효 추가 내용입니다. 자습서에는 134쪽에 해야 합니다. 자,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부동산의 점유를 상실하게 되고 그때부터 10년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지 않고 진행되고 10년 동안 행사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게 어떤 얘기 나오냐면 이겁니다. 자, 매매계약을 했어요. 건물 매매계약을 했어요.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겠죠. 근데 이건 채권이에요. 채권이면 소멸시효의 대상이 돼요.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아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해요. 그럼 더 이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하지만 소멸시효는 제척기간 달리 중단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그와 관련 소멸시효 중단과 관련 매수인이 뭐라고 했어요? 등기는 하지 않았지만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어요. 그럼 이 점유를 하고 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점유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배웠어요. 더 나아가 매수인이 미등기 상태에서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고 인도를 해줬어요. 그럼 그 순간 점유는 매수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점유를 상실한 거예요. 그럼 점유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닐까 했는데 대법원 판례는 목적물을 점유한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권리행사를 보기 때문에 중단되는 거죠. 점유 자체보다 더 권리행사라고 볼 수 있는 처분의 경우에는 비록 점유를 인도했더라도 그 처분 자체가 권리행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역시 점유를 이전했다 하더라도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매매계약에 따른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중요한 쟁점이에요. 이 매매계약에 기초해서 특히 처분했을 때 매수인은 점유도 이전했어요. 그럼 그 순간 상실되는 거 아닐까?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점유했을 때 이게 권리행사를 보고 중단됐어요. 하지만 권리행사, 점유보다 더 큰 권리행사라고 볼 수 있는 처분에 대해서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비록 매수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했다 하더라도
이게 매매계약 기초에 한 소멸시효와 관련된 주요한 쟁점이고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지금 뭐냐? 매매계약이 아니라 점유취득시 완성이에요. 여기를 눌러할게요. 갑이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매매계약이 아니라 점유취득시 완성이에요. 그럼 점유취득시효 완성하게 되면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토지 소유자 상대로 뭘 갖고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는데 이게 성격이 뭐다? 특정한 이건 점유취득시효 완성 원시취득이지만 법문의 규정에 의하면 등기를 해야만이 소유권 물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채권을 봐요. 그럼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권리행사는 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계속 하고 있으면 채권이죠. 이 사람이 계속 점유를 하고 있으면 점유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중단돼요. 그러겠죠. 점유 자체가 권리행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뭐가 발생이냐? 아직 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등기를 하기 전에 뭘 했냐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거예요. 병에게. 그럴 수 있겠죠. 나 이 점유취득시효 완성됐고 행사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등기를 받아서 너한테 넘겨줄게 하고 점유를 넘겼어요. 그러면 이제 병이 점유가 되고 그 순간 뭐죠? 이 사람은 점유를 상실해요. 처분이 이루어졌고 점유 이전이 있겠죠. 그래서 병이 하고 있어요. 병이 이 토지를 점유하는 거죠. 이 건물을 처분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나중에 해주겠다는 약속하고, 그럼 점유를 상실하잖아요. 그럼 이 순간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의 소멸시효는 더 이상 중단되지 않고 진행되는지가 쟁점이 됐어요. 근데 이 패턴이 뭐와 비슷하나요? 아까 매매계약 비슷하잖아요. 매매계약은 매수인이 미등기 상태에서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 중단되고 설사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이전하더라도 뭐였습니까?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럼 그 패턴과 비슷한 게 아닐까? 그래서 이 사건의 당사자는 그 대법원 판결, 매매계약과 관련 판례를 원용해서 이 경우에는 비록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소멸시효는 중단된다고 주장했어요. 근거는 뭐다? 아까 매매계약에 대한 대법원 판례. 그래서 이에 관한 이 점유취득시효에서 저희가 공부할 때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만약 이런 경우에 취득시효 완성자가 이러한 경우 처분했을 경우에도 점유를 상실했는데 이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쟁점이 되는데 어떤 논거는 기존의 매매계약 그 판결을 논거로 해서 중단된다고 본 게 있고 그렇지 않다고 의견이 분분했어요. 근데 이번에 23년도에 그 대법원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 경우에는 중단이 안 되고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매매계약과 달리. 근데 매매계약 경우에는 그렇게 인정한 이유는 매도인에게 만약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는 얘기는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매도인 입장에서 그게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했고 매매대금을 받은 상태거든요. 그럼 자신이 소유권 돌려받았으면 다시 매매대금 돌려줘야 하냐?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이익 형량의 문제에서 봤을 때 굳이 매도인에게 소유권을 다시 회복시킬 필요는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매도인은 이미 자기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그런 게 반영이 돼서 비록 처분하더라도 계속 소멸시효 중단된다고 본 거예요. 매매계에서. 하지만 점유취득시효 완성에서는요. 다르죠.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라서 점유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이 진정한 소유자는 소유권 상실하는데 그 대가를 받습니까? 대가를 안 받잖아요. 매매계약과 차이점 그거예요. 매매계약에서는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받지만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 때는 그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는 매매대금 같은 대가를 받지 않아요. 그러한 점에 주목해서 점유 상실이 되면 소유권을 회복시킬 방안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리 취급한다. 의미 있겠죠. 비록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이미 그와 관련된 기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자습서에도 비록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정리를 했어요. 소멸시효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좀 아쉬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매매계약이 언급됐어요. 당연히 이 관련된 것도 시험에 날만할 겁니다. 그래서 지문을 이렇게 만듭니다.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점유를 승계해 주더라도 점유취득시효 완성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틀리다. 소멸시효에 걸린다. 중단되지 않는다. 완성되는지 여부.
이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기존의 매매 계획들은 중단됐는데 이제는 중단되지 않고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부동산의 매매, 달리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매수인이 목적물 인도보다 점유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이거는 이제 매수인이 비교한 거죠. 잘 보세요. 여기는 매수인이에요. 여기는 점유취득 시효 완성된 점유자예요. 그 대법원 판례, 매수인이 인도받아 점유하다가 처분하여 점유를 승계해 주더라도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건 맞는 질문이에요.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23년도에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누락이 됐기 때문에 좀 뒤늦게 발견돼서 중간에 한번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로써 제 모든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제 좀 긴 시간일 수도 있어요. 좀 짧게도 할 수 있지만 제가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경험과 이론적 지식을 통해서 이해 중심의 강의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게 분명히 이해에 어떤 좀 부족함에 좀 목마랐던 분들은 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수험생 입장에서는 눈에 띄는 효과를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인중개사를 합격을 해서 신문을 했을 때는 장단건 때 정말 유용하게 써먹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장기간 제 강의 들어주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조만간 이제 강의 마쳤고요. 조만간 한 몇 주 후에는 이제 그 객관식을 이제 강의를 할 겁니다. 별도로 이제 교재를 만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되는데 일단은 기출문제 중심으로 볼 거고요. 단순히 답만 맞히는 게 아니라 요약 정리 강의식으로 준비를 할 겁니다. 즉 해당 지문에 대해서 좀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식으로 갈 거고요. 처음만 이제 그 정리 내용이 많겠지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양은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최소한 10년분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10년치 하고요. 그 다음에 유사직역에서도 의미 있는 그리고 공부할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발췌를 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제 강의에 좀 관심 많이 갖고 또 객관식 기출문제 해설도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